아니 근데 우리 회원분 중에 80%는 사교육 하고 계실 텐데 약간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는 게 약간 오해를 자꾸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우리 아들도 하고 네, 그러니까 다 하는데 학원이죠, 다 해. 그냥 2016년부터 더 본격적으로 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좀 가열차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때에는 거의 모든 주요 정당들에서 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취지로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조항도 약간씩 다르고 하지만 다 제정안이나 개정안으로 발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 합의에 어느 수준까지 이르렀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다른 뭐 현안들 유치원 3법도 있었고 뭐 굵직굵직한 교육 현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좀 계속 논의가 되려다가 미뤄지고 논의가 약간 이런 상황 속에서 임기 만료로 좀 폐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1대에 이제 새롭게 좀 발의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 중이었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협업할 수 있는 의원실을 좀 판노위에서 한 의원실 그리고 이제 교육위에서 한 의원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에 있어서의 이제 출신학교 차별 금지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의 출신학교 차별 금지 이렇게 쌍둥이 법안으로 이제 지금 발의 동의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곧 이제 발의가 될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발의만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발의되고 계류되고 또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안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과를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인데, 근데 좀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그래서 저희가 문재인 정부 집권했을 때부터도 이제 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슈, 출신학교 차별을 해소해야 된다는 어떤 강력한 주장도 계속 해와서 그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 때문에 계속해서 그 결과적인 데이터들이 좀 쌓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중요한 이제 핵심 요소인 블라인드 채용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계속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직자에게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지만 기업이 그냥 부담만 되면 사실 이것들이 통과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기업에게도 충분히 좋은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들이 계속 방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성이라던가 효율성이라던가 기업의 성과라던가 이직률의 감소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증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설득하고 또 계속해서 논의에 나가 공론을 한다면 좀 21대에서는 좀 이 법안들이 좀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들이 자코리아에서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출신학교를 보고 있습니까? 채용 시에 얼마나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74%? 뭐 이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출신학교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른들이 공부 지금 죽어라고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일자리를 얻어?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다른 요소들도 보지만. 그런데 이걸 안 본다. 기업에서 아예 못 보게 됐다. 라고 하면 이 학교에서도 정말 다른 부분의 교육들을 좀 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대학에서도 그렇고, 고등학교에서 그렇고, 중학교에서 그렇고, 네, 정말 이 학생의 어떤 진로 중심,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야?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 너 성적 얼마니까 이 대학 가야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라는 질문을 정말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도 이런 틈들이, 이런 여유들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회원분 중에 80%는 사교육 하고 계실 텐데 약간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는 게 약간 오해를 자꾸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우리 아들도 하고 네, 그러니까 다 하는데 학원이죠, 다 해라. 아니 근데 억지로 보내지는 말자 이거. 억지로 보내지는 말자. 근데 마치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너네 다 이렇게 돈 닦고 학원 하나도 안 보내고 그래야지만 회원이 될 수 있고, 약간 그렇게 미스 메시지가 자꾸 나와가지고 약간 좀 고민이에요. 이 단체 이름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인데, 사실 저희 미션을 저기 뒤에도 다 나와 있지만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해결하는 대중운동이에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려면 원인 파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핵심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희가 막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루트코즈, 그러니까 핵심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학 서열, 견고한 대학 서열, 아주 촘촘한 대학 서열이다 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대학 서열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뭐가 있을까? 근데 서열 해소만 해서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소를 뛰어넘어서 이제 대학이 대학답게 그 선발 효과가 아니라
어떤 서열로 인한 선발 효과가 아니라 교육 효과를 통해서 인재를 이제 길러낼 수 있고 교육 효과를 정말 줄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입시를 자격으로 그런 입시를 할 수 있는 대학들을 거버넌스로 묶고 결국에는 지역에도 그렇게 좋은 대학들이 있고 소코도 있고 균형 잡힌 어떤 대학들이 여러 곳에서 이제 좋은 학생들을 좋은 인재로 길러내는 정책들을 저희가 이제 세웠던 것인데 이게 정책이 되게 좀 복잡해요. 아시겠지만 되게 복잡하고 디테일하고 되게 하나하나 쟁점에 들어가면은 걱정할 거 100만 가지 나오고 약간 이런 부분인데 이것들이 의논이 되고 진짜 공론화가 되고 진짜 이 정책 실현의 그 직전의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들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혁신 시민행동을 출범하게 된 것이죠. 딱 3가지만 추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직된 능력주의를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이 좀 확대되고 보장받고 할 수 있는 그 교육 정책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먼저 교육불평등 해소법의 제정이에요. 저희가 이것을 이미 발의를 좀 했습니다. 사실 이 교육불평등 해소해야 중요한 문제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법은 국가에 이 교육불평등을 해소해라 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몇 년 단위로 시행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시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분석해서 또 다음 스텝을 가게 만드는 그런 의무들을 설치하고 있는 법안이에요. 또 나아가서 선발이나 어떤 채용이나 뭐 입시나 다 선발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 선발에서 역경에 대한 어떤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어려운 환경이나 출신 배경이나 이런 학생들이 역경을 어떻게 돌파했는지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이고 학업 능력이고 어쨌든 직무 능력과도 연관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진짜 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선발의 과정에서 정말 고려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제도적인 시스템 마련, 법 안에서 마련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교육불평등 해소법을 중요한 공약으로 저희가 요구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혁신, 고등교육 받기를 원하는 누구나 일정 자격만 있으면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학 교육의 혁신을 두 번째로 이제 공약에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저희가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속 나왔던 거지만 출신학교 차별을 근절시키는 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공정의 담론이 너무나 중요해진 이 상황에서 진짜 능력과 가짜 능력을 잘 구분해서 진짜 능력이 우리의 선발의 중요한 이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약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이 3가지는 꼭 이제 이 대선 국면에 중요한 의제로 부각시키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국민과 만드는 교육과정 굉장히 의미 있을 수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더 내용을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수준에서 염려하는 바는 이 수학 이공계 인재 육성, 코딩 인재 양성 이런 이제 목적으로 수학 교육과정에 추가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게 행렬인데 저희 단체 같이 일해주시는 선생님, 수학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분들 대상으로 의견도 여쭙고 했을 때는 이 행렬이 굉장히 기본 개념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이 꼬여서 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출제될 수 있고 그 이전에도 그렇게 수능에서 킬러 문항으로 출제되는 어떤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두가 코딩 인재나 IT 인재가 될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될 것은 아닌데 모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수학 교육 과정에서 그것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저는 거기에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수학이나 이 부담은 너무 아이들에게 고통스럽고 제가 앞서서 EBS 그 영상에 댓글도 말씀하셨잖아요. 다 거의 수학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집단적으로 이 자살충동이 일어날 만큼 무력감을 주고 패배감을 주고 있는데 이런 현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없이 모든 아이들을 IT 인재로 육성할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당연히 다시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선발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이 좀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고려들이 좀 과도하게 되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거 이제 이 교육과정 하려면은 이거 공부하고 와야지, 준비되어 있어야지, 약간 이런 그런 고려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대학에서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대학에서부터 거의 진로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교육 체제 안에서는. 그러면 대학에서 이제 그 진로를 결정할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학습이나 도구적인 과목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과정 논의를 할 때는. 그래서 우리 모든 대다수의 아이들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 현장은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학생들은 또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것에 대한 고려가 좀 철저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어떤 교사분들에게 실망하신 분들이 있으면 고개를 들어 좋은 교사를 보라,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저도 뭐 교사분들의 어떤 실망스러운 지점을 말씀하시는지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좋은 교사 선생님들이 그런 악재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면서 학생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을 굉장히 저는 많이 좀 봤거든요. 교직, 어떤 문화, 뭐 이런 거에도 희망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그 학습결연 119 캠페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감동스럽더라고요. 네. 그 팬데믹 상황에서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캠페인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 교사 선생님들은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되게 진심이시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좋은 교사 선생님들이 대한민국 교사의 어떤 대표적인 상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제 운동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더 좀 많이 발휘하셔서 우리 교육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최근에 좋은 교사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회원님들한테 피드백을 받았는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어떤 존엄성이나 자존감을 지켜나가게 할 수 있는 운동인 것 같다 하는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정말 교육에 진심이신 선생님들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는 그런 시민운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필요한 의견들 아낌없이 주시고요. 저희 좋은 교사 운동의 회원님의 한 절반 이상이 저희 회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직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회원 가입하기가 바로 크게 또 배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은 또 김영식 대표님께 문의하시면, 대표님도 또 저희 핵심 회원이시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또 저희 후원 링크를 전달해 주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저희 얼마든지 연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 회원으로도 함께 활동해 주시면 더 선생님들 교육하시는데 시너지가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